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8년처럼 미국에서 엄청난 재앙이 터졌습니다. 물가가 9.1%까지 치솟으며 7월만 기준금리를 울트라 스텝인 1%까지 올릴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달러가 유출되어 주식과 부동산은 급락하게 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가 하면 원자재와 물가 폭등이 일어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전국의 집값을 엄청난 속도로 떨어뜨리는 중입니다. 이제 해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미국 엄청난 재앙 터졌다. 윤석열 집값 반토막. 사실상 난리라는 표현 맞습니다. 이제는 안 팔려요. 집이 아무리 싸게 내놔도. 지금 블랙홀이 돈을 빨아먹고 있는데 미국의 긴축 정책, 금리 인상을 빗댄 말이죠. 한미 부동산 경제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만 보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 미국, 뭐 캐나다라든가 유럽, 호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집값, 뭐 주가 이런 것들을 꼭 같이 연동시켜 봐야 돼요. 먼저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이런 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자, 미 물가지수 41년 만입니다. 정말 80년대 상승폭이 최대죠. 자이언트 넘어서 울트라 스텝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자, 이게 1%예요. 자, 물가 금리 미국은 물가 9.1%, 7월 달 자, 약 1% 정도 올릴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 0.75는 올리겠죠. 울트라 스텝 가능. 한국 물가 6.0%인데 이렇게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8%입니다. 주택을 포함시키니까. 7월 0.50. 이제 빅스텝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커요. 너무 역전이 커져버리면, 격차가 커지면 문제가 되니까. 0.50 했는데 다음에도 0.50. 자, 금리 미국은 7월달 2.50, 이제 이번에 올리게 되면 2.50까지 올라가요.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2.5까지 올라갈 때 경제 위기가 터질 것이다. 어느 나라인가,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그거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2.25로 역전됩니다. 금리 역전. 자, 경제 관련돼서도 볼까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2분기 마이너스. 지금 물가 봐갖고는 3, 4분기도 장담 못하겠죠.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2년 내내 2.5%로 하향 조정했고, 역시 미국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로 빠졌습니다. 환율 1달러당 자 1280원에서 1315원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1310원을 넘겼죠. 자, 코스피 2500에서 1700까지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2000분기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부동산입니다. 미국, 유럽 2009년부터 참 재밌는 게, 제가 어제도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미국하고 유럽은 자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 좀 회복을 하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폭락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13년부터 뛰기 시작해서 22년까지 폭등을 한 거죠. 우리나라 똑같네요. 2009년에서 13년까지 폭락, 21년 작년까지 폭등을 했어요. 다만 폭등의 폭이 우리나라가 훨씬 세요. 미국, 유럽은, 특히 미국은 막판에 뛰었죠. 자, 전망 거품 폭등 후에 한국, 미국, 유럽 22년부터, 올해부터 내년 지나서 26년까지 한 2에서 4년은 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미국도 안 떨어지고 유럽도 안 떨어진다면, 또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집값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미국, 유럽 쪽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 발생할 세 가지 문제점. 이거 심각합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돼 버리면 벌써 네 번째 한미 금리 역전이 임박하는데, 자금 엑소더스, 돈이 막 빠져나간다는 뜻인데 그러한 신호탄 우려가 됩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되면 세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먼저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돼요. 세 번째, 물가라든가 원자재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달러 유출. 달러 유출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국내 자본 여기다가 유치하는 것보다 미국에 유치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더했기 때문에. 자, 주가 하락. 이건 불보듯 뻔하네요. 외국인들 코스피 막 파락 제끼겠죠. 코스닥이랑. 이 달러 빠져나가고 더군다나 원화 가치도 하락하는데. 자, 집값 하락.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집을 안 삽니다. 계속 이 달러 문제 때문에 외국인은 팔고 국내인도 우리나라에 집 사기보다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달러 상승.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계속 불안하니까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 원화는 하락합니다. 경제위기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은 경제위기가 터져야 달러가 팍 뛰는데 예전에 보면 IMF 때 거의 1900, 2000까지 뛰었잖아요. 1달러당.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80까지 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여기 보세요. 얼마든지 1달러가 1500까지 갈 기세예요. 지금 보니까 1310원 이거 그냥 상단을 1300으로 봤는데 거기 깨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깨고. 특히 일본의 엔화 폭락도 우리나라 원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해요. 이제 후유증, 외환부 요구가 급감. 왜냐하면 이걸로 커버해야 하니까. 외환부 요구 급감하게 되면 이거 외환위기 터져요. 또 불평등 스와핑을 계속하면 좋지만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겠죠. 이제 물가 원자재 상승, 물가 상승, 악순환이 벌어지겠죠. 지금도 물가가 비싼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역전되게 되면 더 특히 생필품이 아주 심각하게 올라갈 겁니다. 원자재 우리는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가격이 급등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대외 경제는 치명타를 맞게 돼요. 그러면 경제가 정말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자,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게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부동산과 주가는 다른 나라보다 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꼭 이거 기억하세요. 자, 집값 하락 8단계 순으로 떨어진다. 정말로 8단계로 꼭 떨어진다. 이거를 뭐 맹신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 순서로 떨어지는 건 맞아요. 먼저 가장 원초적인 단계. 먼저 집값 하락 금리 인상에 전국 아파트 미분양 속출했고 건설사 할인 분양하고 무이자 대출로 안간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고분양을 때렸거나 만약 미분양이 된 것은 보지도 마세요. 할인 분양하고 무이자, 조건이 좋네? 이런 거 보지도 말라고요. 얼마나 안 좋으면 할인 분양하겠어요. 이거 나중에 떨이 분양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요즘 막 설치고 있는데 그거 그냥 근처도 가지 마세요. 자, 먼저 1단계 경쟁률이 약화됩니다. 청약 경쟁률이. 이거 2단계 이거 미분양이 급증되는 단계. 지금 이게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3단계 미분양이 급증하면 새 아파트가 안 좋아지니까 분양권이 급락해요. 물론 조합원의 조합 매물도 급락해요. 피가 8억씩 붙은 거 개 급락하게 되면 2억 3억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피 올랐으니까 안 떨어진다고요? 아니 기존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걔가 무슨 용가리 똥배라고 안 떨어지겠어요. 자, 4단계 이제 분양권 떨어지면 당연히 새 아파트하고 직격탄이죠. 물론 이게 순서는 뒤죽박죽 할 수 있어요. 새 아파트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2기 신도시 위주로. 자, 5단계 재개발 재건축. 이제 새 아파트의 바로 전 단계인 재개발 재건축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전 단계인 구축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가 다 하락해요. 결국 7단계로 이제 이번에 막판까지 뛰었던 막연한 재개발 빌라 오피스텔이 제일 늦게 떨어지거든요. 좋아서 늦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좋으니까 늦게 뛰어가지고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상가 땅 얘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죠. 지금 이 순서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 땅 막연한 재개발 이거 막 못 사서 지금 안 달라 하는데 얘는 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게 치명적이에요. 얘들은 팔리지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윤석열 정부 집값 폭락시킨다. 지금 사실 뭐 호불호가 갈립니다. 경제는 뭐 엉망진창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꼭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집값이 폭락한다고 생각 안 해요. 가장 큰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걸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제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지를 않나.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중과세를 때리지 않나.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끔 꼭 집값 주도 성장으로 세금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집값을 띄운 것 같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상을 거뒀고 결과론적으로 아주 진짜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자, 윤석열 정부 집값 폭락, 지금 청약 경쟁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정책. 그쵸? 자, 미분양 증가, 공급 확대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이제 굳이 미분양을 잡으려고도 안 해요. 경쟁률도 약화돼요. 좋은 데만 넣으려고 하니까. 매물이 급증하고 있죠. 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의 매물, 법인들의 매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실제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자, 상승 유발하는 불필요한 정책을 없애버렸어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규제 완화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집값 주도 성장 여기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세금이나 뜯어먹으려고 하고 대출 막 완화시켜갖고 대출도 그렇게 많이 세게 안 했잖아요. 옛날에. 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됨으로써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건 6번이에요. 금리 인상, 집값 하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두세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이 정부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자, 이제 5번 집값 대세 하락, 대폭락 세 가지 지표. 집값 대세 하락 하나 무섭게 치솟다가 금리 올리자 뚝 떨어져요. 자, 이제 집값 대세 하락 대폭락은 다음 세 가지 지표 형태로 드러나요. 먼저 부동산 시세 지표, 두 번째 부동산 각종 지표, 세 번째 경제 지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시세 지표. 거래량이 지금 급감한다는 것은 이거 폭락한다는 징조예요. 매물 급증하죠. 금매 특히. 자, 폭락한다는 징조. 매수 심리 감소됐죠. 이미 심리가 꺾였어요. 시세 실거래 하락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동네는 안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현장을 안 가보고 그냥 중개소 사장님들 말이나 듣고 매물이나 봐대니 그 표가 나요. 제가 상담해보면 거의 다 지금 10에서 20% 떨어뜨려도 안 팔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청약 경쟁률을 급감하고 있네요. 부동산 지표 볼까요? 경매 낙찰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증여도 급감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증여가 급감한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많이 이제 꼭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꼭지에서 비싸게 왜 증여하느냐, 떨어질 텐데, 이 생각을 갖는 거야. 주택연금도 급증합니다. 조금이라도 비쌀 때 연금을 들자 이거예요. 소형 평형 하락. 소형이 민중의 평형인데 이게 빠진다? 강남이 마침내 떨어지고 있고요.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집값 대세 하락의 강력한 징조다. 경제도 보시면 한미 금리 인상, 한미 금리 역전, 물가 상승, 주식하고 가상화폐 이게 선행지수인데 얘들이 폭락하고 있고, 위험자산이 세계 경기 침체나 경제의 위기, 이게 점진적으로 탁 다가오고 있어요. 부동산 매매 시에 꼭 알아야 할 사항.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다 아는 얘기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잘못 사면 5억이 떨어지고 기회를 잃어버려요. 특히 지금 제일 전화 많이 오는 분들이 막연한 재개발. 왜? 돈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 그리고 거기 서울이니까 언젠가는 개발될 것 같거든. 떼돈 벌 것 같거든. 언젠가는. 그 착각이 빠졌어요. 자, 나중에 팔리지 않아서 아파트로 10억 벌 기회를 걔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영원히 10년 꺾이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가난해져요. 제 말 맞을 거예요. 5억 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 상실이 문제인 거예요. 뭐 빌라 사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이게 문제지. 자, 부동산 매수자들은 지역, 물건, 자본금, 수입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매입을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여건, 물건, 지역. 두 번째, 분양이라든가 매매, 유리한 조건, 본인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 이 시점에서는 뭐가 유리한지. 그럼 빠진다고 하니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을 때 뭐가 더 유리한지. 21년 작년에 대략 하반기 때 보합. 자, 26년에 바닥을 치겠죠. 연도는 정확하진 않아요. 예전에 한 4, 5년 빠졌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꼭지장은 32년, 10년 후가 되겠네요. 자, 이건 하나의 참고로 삼고 몇 년 빠지고 몇 년 올라간다. 자, 비과세 2년까지 상승 여부 세금을 판단.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2주택이다. 자, 또는 1주택일지라도 이거 실거주를 안 했는데 집값이 막 떨어져.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실거주 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린다. 오히려
실거주 안 한 세금보다 2년 후에 집값 폭락이 더 커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는데, 자, 양도세를 내는 게 낫냐, 집값 폭락이 낫냐, 이거를 저울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승장과 하락장의 손실, 기대치를 다 판단해가지고 지금 잡느냐, 하락장에 잡느냐, 답은 정해졌잖아요. 왜 지금 잡습니까? 하락 요인이 너무 많은데. 부동산 매도자들은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는 이런 거 무조건 갈아탔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거 욕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갖고 가면 평생 가난해지잖아. 황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도 팔아버리세요. 특히 나홀로 같은 거. 그 다음에 입지가 막 외곽인 곳들, 거기 입지도 외곽인데 여기가 나중에 무슨 부자 동네가 되네. 여러분들,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호재가 제일 많고, 이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자, 아파트 매도 목표면 버티기, 고가 매도. 지금 매도 목표라면 지금은 고가 맞아요. 지금부터 서서히 내놔가지고 막 파시라고요. 자, 평범한 아파트 소유자는 보유해도 돼요. 뭐 멀쩡한 아파트는 왜 팝니까? 그러지만 나는 돈을 벌겠다 하는 분들은, 또 빚이 많다 하는 분들은 매도 판단. 다주택자는 무조건 던지는 게 맞아요. 중과 유예 차이 적은 것. 제가 이렇게 했더니 댓글에 저를 무주택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주택자 아닙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미 물가지수 41년 만에 최대 9.1% 울트라 스텝이 나온다. 여기 보시면 미국 물가지수, 이게 1980년대야. 이거 이번에 9% 올라온 거예요. 9.2%까지. 어때요? 오, 진짜. 이 안에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IMF 때보다도 더 오히려 물가가 낮았어요. 근데 80년대 수준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IMF 수준 6.8, 9.5까지 갔었는데 지금 6.0, 거의 그 수준이에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도 오히려 물가가 높아.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OECD도 보세요. 얘들 9.6이야. 미국보다 더 심각하죠. 왜? 못 사는 나라가 아무래도 OECD에 좀 많다 보니까,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래서 평균이 높아요. 자, 이제 중국은 원래 낮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물가가. 자, 사상 첫 비스텝을 밟았는데도 미국한테 역전되게 생겼어요. 지금 2.25죠. 근데 미국은 0.75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더 올라가고,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스텝을 때려버리면 1%가 뛰게 되면 더 역전되겠죠. 확실한 건 7월 달에 역전되는 거 맞아요. 자,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자, 우리나라 7%, 뭐 5%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미국도 주택담보대출이 5.81%로 상당히 높죠. 자, 이제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거나, 미국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이때 금융위기가 터진다라는, 100% 터진다는 과거 사례예요. 먼저 얘기해 보자고요. 자, 이때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역전되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안 좋은 거예요. 동그라미 친 거 들어보세요. 꼭 위기가 터졌죠. 이렇게 이때도 터지고, 아시아 위기 터지고, 이때 미국발 위기 터지고, 이번에는 또 뭔가 금융위기가 터지겠죠. 어느 나라에서. 이게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후에, 여기 보면 금리 역전 6개월에서 1년 또는 길게는 2년 후에 경제위기가 터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부터 2년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몇 번 터졌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기준금리,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높았어. 80년대 오일 쇼 끝에 15%. 유럽발 문제 때는 거의 10%. 닷컴 버블 때는 7.5% 기준금리가, 미국 위기 때는 5%. 그리고 이번에 2.5까지 이번에 7월 달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16, 10, 7.5, 5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바닥 찍고 내려왔다기보다 내려온 건 맞죠? 옛날에 비한다면. 바닥 찍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금리는 점점 낮아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16% 터졌으면 이제는 10%대 터지고, 7.5에서 터지고, 5%대 터지고, 이제는 2.5 올라오면 위험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예외가 없었어요. 너다섯 번 다 경제위기가 터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터지든. 세계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자,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주택가격이 비싸네요. 미국, 네덜란드 쭉 있지만. 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우리나라가 104를 넘어갔고, 자, 전년동기 대비 변동폭도 6.0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합니다. 이번에 임대료 대비 집값 서울이 세계 1위랍니다. 자, 74.7. 그리고 홍콩 다음으로 도심 집값, 서울의 도심은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해요. 자, 집값이
홍콩, 다음으로 서울이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높네요. 예전에 2016년에 14위밖에 안 했는데 지금 2위로 올라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뛰었으면. 강남 무진장이 뛴 거예요. 자, 미국 글로벌 한국 집값 흐름. 이게 바로 글로벌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친 거 이거 미국발 금융위기고 이게 바닥이 2013년이에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현재입니다. 어때요? 이때 폭등했다가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네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러다가 쭉 올라왔어. 여기에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19년까지밖에 없어서 그래. 얘도 이렇게 뛰었어요. 이게 뛴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돈 찍어내서. 자, 이거 우리나라 보세요. 쭉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푹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새쌍둥이 아니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집만 보지 마시라고요. 미국, 그 다음에 글로벌 유럽이라든가 아까 호주 이런 데하고 거의 닮았잖아요. 얘들이 많이 떨어져야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거품이 심해서 제일 많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주요 도시들도 비슷합니다. 자, 엄청난 지장 터졌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래 공포가 그림자로 딱 나타나고 있네요.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 파동은 올 연말이면 정점을 찍고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이후 6개월 1년이 지나야 부동산 폭락이 본격화되는데 한국, 미국, 유럽 등의 흐름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